자, 이번에는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자, 독립이란 뭔지, 종속이란 뭔지 한번 볼게요. 종속과 독립의 개념은 이겁니다. 독립은 두 사건이 A, B가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는 PA 곱하기 PB가 P의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공부했죠. P의 원래 정의는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였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고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거고, P의 B 곱하기 P의 A가 아니고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건데, 독립은 특이하게 그냥 둘을 곱하는 거야. 왜? 두 사건이 전혀 연관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왼손에 주사위를 들고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둘이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 왼손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오른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연관이 없죠. 오른손에서 주사위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B에서 나오는 확률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게 이제 독립인 사건을 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종속인 사건은 뭐냐면 저게 성립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종속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속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주머니 A에 흰색 공이 3개 있고 검은색 공이 2개 있다고 칩시다. 자, 주머니 B에 흰색 공이 4개 있고 검은색 공이 5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룰이야. A에서 한 개를 뽑아요. 근데 검은색이 나오면 B에서 2개를 뽑고, A에서 한 개를 뽑을 때 흰색이 나오면 B에서 한 개를 뽑는다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 주머니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 검은색이 뭐 한 개 나올 확률, 이런 거라면 봐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검은색이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B에서 뽑는 공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음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속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독립인 사건은 실제 상황에서, 이런 문제 상황에서 직접 얘네들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자, 두 사건이 독립이다.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A와 B가 독립이면,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끼리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과 B끼리도 독립이고요. 당연히 A 여집합과 B 여집합끼리도 독립사건이 됩니다. 알았지? 그 이유를 잠깐 이제 서술형에 가끔 증명이 나오거든. 이런 거야. 자, 가정이 지금 A하고 B가 독립인 거잖아. 그죠?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가 성립한다고? P의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PA 곱하기 PB로 끝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요거랑 요거 두 개 한번 볼게요. 그럼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얘는 집합에서 뭘 뜻합니까? A 차집합 B예요. 그 말은 P의 A에서 누굴 빼요? 둘의 교집합을 뺀다고 수학하에서 배웠습니다. 이 확률도 똑같아요. 자, 근데 이미 가정에서 얘가 뭡니까? PA 곱하기 PB랑 같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바꿔볼게요. PA 에다가 PA 곱하기 PB로 바뀌고요. PA로 묶게 되면은 1-PB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P의 B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어라? 그럼 뭐가 됩니까? P의 A 곱하기 P의 B의 여집합이 됩니다. 보세요. 처음 거랑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둘의 교집합이 둘의 각각의 곱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와 B 여집합이 독립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A와 B가 독립이야. 그러면은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가 될지 한번 봅시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요건 뭐가 되냐면 P의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P의 A, 그죠? 합집합 B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1-PA-PB 더하기 P의 A 교집합 B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 또 뭘로 바뀌어? PA 곱하기 PB가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가 절묘하게 1-PA 곱하기 1-PB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이건 각각 뭘 뜻하는 거지? 그죠? P의 A 여집합 확률하고 B의 여집합 확률이 되는 거니까 됐죠? 둘의 교집합 확률이 각각의 곱으로 찢어졌어. 그래서 요 내용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배반 사건과 독립 종속을 연결을 짓는데 여러분 딱 이것만 성립을 합니다. 자, 배반 사건이면 대신에 전제 조건이 PA가 0이 아니고 PB가 0이 아닐 때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면 뭔지 알지? 교집합이 없어. 이면 A하고 B는 종속이야. 이거 말고는 틀려요. 왜냐면 P의 A 교집합 B가 0인 거지. 그 다음에 P의 A 곱하기 P의 B는 어때?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각각 0이 아니니까. 그럼 둘이 다를 수밖에 없어. PA 교집합 B랑 PA 곱하기 PB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종속인 거야. 독립과 배반 사건과 연관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요 내용. 알았죠? 요 내용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로 좀 가볼게요. 자, 요거 어디 보자. 노란 공이 같은 개수의 노란 공과 흰 공이 들어있어. 각각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씩이겠지.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서로 독립인 사건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독립이려면 PA를 구하고 PB를 구해야 돼. 이건 직관적으로 보기 힘들고요. 근데 그게 A 교집합 B와 같은지를 체크를 해야 돼. 알겠지?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PA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지?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그죠? 처음에 노노, 노흰, 흰노, 흰흰 4가지가 되기 때문에 PA는 뭐죠? 첫 번째 노란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2개겠지? PA는 2분의 1인 거야. PB는 뭐죠? 얘도 2분의 1이죠. 그럼 P의 A 교집합 B는 뭘까요? 두 번째 같은 색,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색, 노노, 흰흰. 그래서 2분의 1이야. 알겠죠? 됐지? 자, 그러면 A와 B는 뭡니까? A 교집합 B는,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사건을 C. 맞죠? A 교집합 B는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오면서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요거는 4분의 1이죠. 그죠? 어때? 교집합이 둘의 곱과 똑같지. 그래서 독립이 됩니다. 근데 A와 C는 어떨까요? A와 C는 PA가
2분의 1이었고 PC가 뭡니까? 2분의 1이었어요.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C를 구해봐도 얘도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독립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C도 어때요? 같은 상황이죠. BC도 서로 독립이 됩니다. 오케이? 48번은 똑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보면은 자 50번도 좀 볼게. 장미가 4장, 해바라기 3장, 2장을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카드에 그려진 꽃이 해바라기인 사건을 A. 그러면 PA를 구하세요. 독립종속 문제는 PA를 구합니다. 해바라기인 사건, 첫 번째 꺼낸 카드가 해바라기인 사건. 알지? 그러면 어디 보자.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건 이야기 안 했는데 봐봐. 우리가 굳이 독립 종속을 볼 때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봐봐. PA 곱하기 B가 P의 A 교집합 B다를 해도 되는데 이런 거야. 이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자 P의 B하고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하고 똑같아야 돼.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B의 확률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A가 일어나지 않아도 B 사건이 일어나야 돼. 이 확률이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자 봐봐. 첫 번째 카드의 꽃이 해바라기인 사건 하고 두 번째가 장미인 사건을 그죠?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첫 번째 거는 그려진 꽃이 해바라기인 사건 같은 경우는 7분의 해바라기니까 3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확률 이렇게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두 장을 꺼내는 게 전체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만 확률을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떤 상황까지 봐야 되느냐 봐봐.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해바라기인 사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해바라기, 그리고 두 번째도 해바라기. 그죠? 뭡니까?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 그 다음에 또는 7분의 3 곱하기 6분의 장미. 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의 꽃이 해바라기인 사건을 뜻하고요. 두 번째 꽃이 장미인 사건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가 해바라기. 맞지? 첫 번째가 해바라기인데 두 번째는 장미.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장미인데 두 번째도 장미. 오케이? 요 확률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독립종속을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골라요. 하나만 고르라는 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A를 고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P의 A를 구하고요. P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합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러면 PA는 뭐지? 요거예요. 요게 PA야.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요건 뭐죠? B가 일어났을 때, 뭐야? 그지? 두 번째가 장미일 때, 첫 번째가 A였을 확률. 두 번째가 장미. 두 번째가 장미니까 요거 확률이겠지. 요 확률 분의 첫 번째가 해바라기였을 확률. 오케이? 예, 첫 번째 해바라는 게 뭐죠? 이 중에서 아까 요거 첫 번째 요거였나요? 7분의 3 곱하기 6분의 4. 이 두 값이 서로 같은지를 체크하는 건데 계산해보면 같지 않죠. 그래서 두 사건은 종속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경우를 종속,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독립이라고 하고, 독립 종속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PA를 구하고 PB를 구해. P의 A 교집합 B를 구했을 때 그게 같으면 독립이고, 두 번째는 PA를 구하고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을 구해서 같은지, 또는 PA랑 P의 A가 일어나는데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확률을 구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독립이다. 그래서 독립 종속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로 연습해 보세요. 맞지? 자, 그 다음에 51번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독립이 되기 위한 n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PA 구하세요. 간단해요. PB 구하세요. A 요집합 B를 구하시고 그게 같아지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볼게요. 음악 동아리 사건 A, 음악 동아리 활동하는 사건 A 보세요. 음악 동아리는 몇 명입니까? 전체 중에서 전체 220명 중에서 1학년이 48명, 2학년이 n명이에요. 곱하기 PB는 2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은 그러면 220명 중에 2학년이 100명이죠. 서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론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야? 전체 중에서 음악 동아리인 2학년, 그죠? n명 아니야? n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20을 곱해주면은 약분하고 48 플러스 n 곱하기 100은 220n이라는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사건이 독립일 때 계산 문제인데 아주 쉽습니다. 자,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말 나오면 여기서는 P의 A하고 P의 B를 곱한 게 P의 A 교집합 B가 된다는 걸 활용하면 돼서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PA 곱하기 PB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너를 X, 너를 Y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우면 X가 5분의 2인데 XY가 10분의 1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해서 대입해가지고 그냥 방정식 푸는 문제 전부 다. 알았지? 그 다음에 A와 B 여집합에서 독립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A하고 B도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거랑 똑같이 PA 곱하기 PB가 바로 뭐가 됩니까? P의 A 교집합 B가 된다. 따라서 P의 A 합집합 B를 계산하게 되면 PA 더하기 P의 B에다가 더하기 빼기죠. 빼기 PA 곱하기 PB로 바로 바꿀 수 있다. 알겠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긴 전부 다 그걸로 푸는 거야. 전부 다 그걸로 푸는 거고 59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쫄지 마라. 이런 거 A, B가 독립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야. 독립이 뭐라 그랬어? P의 A 여집합 바의 B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뒤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걸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봤어? 1 마이너스 P의 A를 구하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다가 3분의 2가 뭐라는 거요? PA 더하기 PB 5분의 1이다. 빼기 PA 곱하기 5분의 1 PB. 이거 풀면 끝나는 거라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65번. 수진이와 상훈이 중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3분의 2고 수진이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상훈이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은? 자, 그럼 수진이가 진출할 확률은 A라고 해볼게요. 상훈이를 B라고 해봅시다. 자,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3분의 2다. 뭡니까? P의 A 합집합 B가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P의 A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누가 본선에 진출하면 다른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서로 연관이 있니 없니? 그죠? 어떤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한다고 해서 다른 한 명이 본선에 진출 못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사건은 독립이죠. 그거를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66번도 버스가 도착하는데 서로 연관이 없잖아. 이런 건 어떤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독립인 가정 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왼손으로 뭘 던지고 오른손으로 뭘 던지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애들, 그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질문을 따로 받는 형식으로, 그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기 문제도 다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볼 건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시행할 때 동일한 확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독립시행은 이런 겁니다. 내가 똑같은 동전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6번을 반복해서 던져. 그럼 생각해봐. 앞에서 1이 나왔어. 그럼 뒤에서 나오는 숫자랑 연관이 있니? 없죠. 6번을 반복했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 3번이야. 횟수에 관심이 있죠. 그럼 봐봐. 6번 중에서 3번 나오는 거야. 3번 동안 6분의 1이 3번 아닌 6분의 5가 3번인 거야. 이게 독립시행이 아주 쉽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 중에서 6번 그 사건이 나올 확률들을 골라주는 거지, 컨비네이션으로. 나머지는 6건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게 독립시행이다. 이게 독립시행의 기본이고요. 자, 타율이 5분의 2. 타율이 5분의 2라고 해서 첫 번째 안타를 치면 두 번째 타율이 변해? 그건 아니지. 매 타석마다 타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이 요거다. 3번의 타석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번 중에 한 번 안타를 칠 확률은 5분의 2의 1제곱 곱하기 나머지는 못 치는 거야. 두 번 안타를 칠 확률은 3분의 2의 5분의 2의 제곱에다가 5분의 1이야. 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그죠? 기본 개념 때문에 쌤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안타를 한 번도 못 칠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5분의 3의 세제곱 빼주면 어차피 값은 같다 라는 겁니다. 그죠? 기본 개념을 해주기 위해서 쌤이 이제 하나씩 적어 본 거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알지?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83번 보면 A, B 두 반이 줄다리기를 할 때 모두 이길 확률이 27분의 1이다. 그죠? 예. 두 반이 5번의 경기를 할 때 B반이 2번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접근이 다를 수도 있어서 쌤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한 판 했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PA라고 합시다. 쌤이 지금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것도 역시 서술형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 확률을 X라고 해야 되겠지. 이 27분의 1은 모두 이기는 거야. 3번 할 때 모두 이기는 거야. 뭐야? X의 세제곱이겠죠? 이게 27분의 1이다.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의 경기를 할 때 B반이 2번 이겨요. 그러면 A반이 3번 지는 거지. 그러면은 5번 중에 A반이 3번 져요. 3번 이겨요. 그죠? 3번 이기니까 3분의 1에 3번, 3분의 2에 2번. 요게 이제 확률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실 그래서 독립종속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독립시행에 대한 이야기하고 독립종속, 그 다음에 지금 독립시행, 그죠? 몇 번 중에 몇 번 사건이 일어나느냐, 요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맞지? 자, 89번 같은 거 보도록 할까요? 6번에서 3번 이기는 사람이 우승한 시합을 했다.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사람 A, B, 그럼 확률은 2분의 1씩이라는 얘기야. 5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 요거 문제 잘 봐.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돼야 돼. 알았지? 그럼 누가 우승하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네. 그럼 각각 가정을 할게요.
A가 우승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러면 앞에 4번에서 몇 번을 이겨야 되는 거야? A는 4번 중에서 2번은 이겨야 돼. 그리고 A가 이길 확률도 필요한 거야.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번 중에 2번을 A가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건데, 자, 색깔 좀 다르게 좀 구분해 볼까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이 2분의 1은 따로 곱하셔야 돼요. 4번 중에 2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은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A가 이긴다고 해서 A가 이길 확률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에 B가 이길 확률도 역시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죠? 동일하죠? 그래서 4C2에 A, B가 지금 이길 확률이 똑같아서 지금 위아래가 같아진 거야. 만약에 다르면은 위아래식이 달라. 2개 더 해줘야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90번도 좀 볼까요? 90번도 좀 볼게요. 90번 같은 경우에는 6개 상자가 있다. A, B, C 세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합이 4의 확률. 여기서 중요한 건 A, B, C 중 어디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6개 중에 세 상자에 공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 2분의 1이야. 그죠? 개수합이 4예요. 10개고, 그럼 10개 중에서 4개만 이 셋 중에 어딘가에 들어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크게 봐, 크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알파벳에 들어가야 되니까 6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걸 A, B, C 뭐 앞에 순열조합과 연관해서 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거고요. 알겠죠? 자, 91번을 보면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한 개를 포함해서 모두 20개 야구공 한 상자에 넣어 상자 단위로 판매한대요. 5개 야구공을 이미 추출해서 별 모양이 있는 야구공이 나오면은 경품을 주는데, 야구공 3상자를 구입해서 확인할 때 축구공 2개를 경품으로 받을 확률 그랬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일단 확률부터 구해야 돼. 20개의 야구공 중에서, 맞지? 응? 5개를 골라요. 5개 야구공 이미 추출합니다. 이게 뭡니까? 20C5예요. 그죠? 근데 별 모양의 야구공이 있으면 경품으로 준대요. 오케이? 경품을 받을 확률이 뭐죠? 그러면은 경품 중에 하나가 나온 거고, 나머지 19개 중에 4개를 뽑았을 때 이게 확률이, 그죠? 경품을 받을 확률이야. 3상자를 구입했어. 그럼 3상자 중에 몇 상자? 2개의 경품을 받아야 돼. B의 제곱에 1마 P,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고. 알겠죠? 자, 92번은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독립시행 이야기입니다. 그죠? 94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2점, 뒷면이 나오면 1점 얻는다.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뒷면이 나오는 획수는 5번 반복했기 때문에 5-x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수합이 6. 그럼 생각해봐. 앞면에 나오면 2점이니까 2x인 거야. 이거 잘 봐. 뒷면에 나오면 1점이니까 그냥 5-x인 거야. 이게 점수지. 이거 점수다. 그럼 점수가 6 이하야. 오케이? 이렇게씩 세우면 돼. 알 수 있겠죠? 그죠? 하나 x 하면 하나는 n-x인 거야. 됐죠? 그러면 이거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5가 6 이하니까 x는 1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0이거나 1이거나지. 식을 세워볼까? 그러면은 5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경우는 뭐죠? 그죠? 2분의 1에 0제곱에 2분의 1에 5제곱. 그 다음에 5번 중에 한 번 나온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 오케이? 요거 확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내신 대비 교재에 있는 확률 문제를 같이 풀어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저녁에 밤에 줌으로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